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에 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는 미국이 제재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미국이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승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만 7천 톤에 달하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급의 대형 선박을 압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과거와 차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Most of the sanctions evasions I think are done by really small ships that are just costly and sort of impossible to track them all down. It's not really worth it to track them all down. But this is a significant size ship.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로 북한이 석탄 밀수출에 차질을 입고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at's going to be pretty painful because presumably all of their coal exports now are going out by ship or most of them are going out by ship.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경제 타격 여부를 떠나 미국은 제재 부과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doing it shows them that we're willing to do it and that we're not going to just impose sanctions, we're going to enforce sanctions. 벡톨 교수는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기보다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보내는 대북 제재 강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It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is becoming or may become more attentive to what we might call leakage in the sanctions regimen.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 북한이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법무 당국이 환수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자세를 낮추며 권고했던 납북자와 국군 포로 사안 제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실무그룹이 14일 북한에 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은 모두 262개입니다.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ived a total of 262 recommendations.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 가운데 63개 권고안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as they insult the dignity of DPRK and severely distort the reality on the ground.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은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공정한 재판의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매우 온건한 표현으로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 포로 사안, 일본이 제기한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 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벌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서 북한은 2차 UPR에서 나온 268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 등은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최종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북한은 기본적인 조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14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중 관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농축시설과 핵무기 생산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나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보지 못했으며 북한은 검증 계획이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쿤스 의원은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강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이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Stricter, stronger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something that should be a top American priority and that we should be loo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thoroughly enforce the sanctions that have now been in place for a long time.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매우 다른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굶주림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될 경우 준비태세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화당의 리즈 체니 하원의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핵무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하고 단지 합의를 위해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essure that the North is feeling is pressure that isn't, that's from us. We have to convince him he's wrong,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he understands that he's going to be completely cut off. 체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중국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하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본, 한국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을 통해 우리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협력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리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셔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셔너헨 대행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6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셔너헨 대행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는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미한일 3국 간 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데다 선제 타격을 위한 시간 또한 부족하다고 미국의 군사 미사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적어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팩3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보다 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찬반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화협과 북민협 등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1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대북 식량 지원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춘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비핵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대북 제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한반도 인권통일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 역시 지원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